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 과학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 신비로운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해안도로 위에서 한 남자가 겪었던 섬뜩하면서도 동시에 가슴 저미도록 따스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한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더 많은 분들께 온기를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자신만의 수호천사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작은 외식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 사업이 10년 차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이야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2019년 저는 이 세상과 하직할 뻔한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삶의 시작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적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께서는 홀로 생계를 꾸리시느라 늘 바쁘셨습니다. 그 텅 빈 자리를 온기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어머니이자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장 선생님께서 오늘 아침에 엄마가 예쁜 옷 입혀주셨나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운동회 날에도 아버지의 빈자리는 할머니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쓸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손만 잡으면 모든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온전한 제 편이 되어주셨고 세상에 기댈 곳 없다는 외로움을 느낄 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사춘기를 겪으며 어긋나려 할 때도 할머니는 묵묵히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 덕분에 저는 마음을 다잡고 학업에 매진해 대학에 갔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힘으로 무언가를 읽어보고 싶다는 꿈을 안고 철저한 준비 끝에 사업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계셨습니다. 늘 정정하셨던 분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터져나오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저희는 할머니를 생전에 늘 그리워하시던 고향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곳에 모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서 더 마음 아파하실 거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하늘에서 도와주신 덕분이었을까요? 사업은 신기할 정도로 순조롭게 풀려나갔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밤낮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며 이 길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시련이 닥쳤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은 제 사업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아마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가게의 매출은 바닥을 쳤습니다. 지금도 고물가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매일 밤 혼자 가게에 남아있을 때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떠올렸습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기댈 곳이 필요했던 저는
할머니의 온기라도 느끼고 싶어 무작정 차를 몰고 할머니의 산소가 있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너무 막막해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는 할머니의 산소 앞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모든 말을 토해내고 나니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큰절을 올리고 저녁을 먹은 뒤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도로는 한산했고 순조롭게 운전하며 해안도로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차창 위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은 빗줄기로 변했습니다.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작동시키고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시골 해안도로를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렸을까 저 멀리 헤드라이트 불빛에 무언가 어른거리는 형체가 보였습니다. 폭우 속에서 우산도 없이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자가 갓길을 위태롭게 걷고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위화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 그 여자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미러로 앞모습을 확인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정체 모를 공포심에 참아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려나갔습니다. 30분쯤 더 달렸을 때 아까의 공포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빗줄기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변해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 사고가 나겠다 싶어 저는 비상등을 켜고 해안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면 다시 출발할 생각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며 기다리다 보니 차 지붕을 두드리는 것엔 빗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스르르 눈이 감겼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잠결에 똑 하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빗소리겠거니 생각하다가 소리가 들려온 조수석 쪽으로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폭우에 온몸이 흠뻑 젖은 한 여자가 창문에 바싹 붙어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빗소리에 섞여 명확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분명 도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한 저는 망설임 없이 운전석 잠금 해제 버튼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의문이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 폭우 속에 가로등 하나 없는 해안도로를 걸어 다닌다고. 망설이는 제 머릿속으로 조금 전 길에서 봤던 검은 옷의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저는 다시 조수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광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전의 여자가 아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형상의 존재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황급히 시동을 걸어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두운 도로를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질주했습니다. 직선 도로가 끝나고 급한 코너를 도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존재가 바로 제 차 앞에 나타났습니다. 피할 겨를도 없이 저는 핸들을 급격하게 꺾었고 차는 빗길에 미끄러지며 갱음과 함께 큰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저는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서서히 눈을 떠보니
차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고 저는 안전벨트에 매달려 거꾸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 더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 팔로 차 천장을 짚고 다른 한 팔로 조심스럽게 벨트를 풀어 전복된 차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 밖으로 나온 제가 마주한 광경은 현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방은 삭막하고 모든 것이 죽어있는 듯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혹시 내가 죽은 건가? 여긴 대체 어디지? 혼란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던 순간 저 멀리 어두운 형체가 저를 향해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온몸으로 전해져 오는 살기에 저는 본능적으로 뒤돌아 살기 위해 달렸습니다. 잡히면 죽는다.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두운 숲속으로 정신없이 뛰어 들어갔지만 폐가 터질 듯한 고통에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숨을 곳을 찾던 중 몸을 숨길 만한 거대한 바위 틈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숨을 죽인 채 덜덜 떨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지만 머릿속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을 빠르게 훔쳐내는데 등 뒤에서 서늘한 한기가 느껴지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곳에는 새하얀 털을 가진 자그마한 토끼 한 마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난 토끼의 존재가 이해되지 않아 저는 그저 놀란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토끼는 그런 저를 가만히 응시하더니 서서히 몸을 돌려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몸을 일으켜 토끼의 뒤를 따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지만 신기하게도 하얀 토끼의 모습만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따라가던 어느 순간 갑자기 발밑의 땅이 꺼지는 느낌과 함께 저는 끝없는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둠에 휩싸인 채 제 의식은 다시 한번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살아라, 몽롱한 의식 속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 이끌리듯 제 의식은 서서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병원이었고 아버지께서 초췌한 얼굴로 제 곁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한 뒤에야 저는 제가 겪은 일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가 난 것은 맞았지만 제 기억과는 다르게 그날 밤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았다는 아버지의 말씀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안도로를 달리던 제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핸들을 틀어 차가 전복되었고 일주일 넘게 의식불명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그랬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잊지 못하시다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살려주셨나 보다.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제게 아버지께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제 할머니께서 토끼띠셨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지만 이내 어둠 속에서 저를 가만히 바라보던 그 자그마한 하얀 토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더니 끝내 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죄송했고 그런 저를 끝까지 지켜주신 할머니께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깨어나기 직전 들려왔던 그 따뜻하고 익숙한 목소리. 살아라, 할머니께서 제게 해주신 마지막 당부였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할머니가 주신 두 번째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기적처럼 사업도 다시 회복되어
지금은 확장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할머니께서 항상 제 곁을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눌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내어 행복하게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 과학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 신비로운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해안도로 위에서 한 남자가 겪었던 섬뜩하면서도 동시에 가슴 저미도록 따스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한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더 많은 분들께 온기를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부디 이야기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자신만의 수호천사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작은 외식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 사업이 10년 차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이야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2019년 저는 이 세상과 하직할 뻔한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삶의 시작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적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께서는 홀로 생계를 꾸리시느라 늘 바쁘셨습니다. 그 텅 빈 자리를 온기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어머니이자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장 선생님께서 오늘 아침에 엄마가 예쁜 옷 입혀주셨나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운동회 날에도 아버지의 빈자리는 할머니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쓸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손만 잡으면 모든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온전한 제 편이 되어주셨고 세상에 기댈 곳 없다는 외로움을 느낄 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사춘기를 겪으며 어긋나려 할 때도 할머니는 묵묵히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 덕분에 저는 마음을 다잡고 학업에 매진해 대학에 갔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힘으로 무언가를 읽어보고 싶다는 꿈을 안고 철저한 준비 끝에 사업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계셨습니다. 늘 정정하셨던 분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터져나오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저희는 할머니를 생전에 늘 그리워하시던 고향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모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서 더 마음 아파하실 거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하늘에서 도와주신 덕분이었을까요? 사업은 신기할 정도로 순조롭게 풀려나갔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밤낮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며 이 길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시련이 닥쳤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은 제 사업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아마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가게의 매출은 바닥을 쳤습니다. 지금도 고물가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매일 밤 혼자 가게에 남아있을 때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떠올렸습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기댈 곳이 필요했던 저는 할머니의 온기라도 느끼고 싶어 무작정 차를 몰고 할머니의 산소가 있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너무 막막해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는 할머니의 산소 앞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모든 말을 토해내고 나니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큰절을 올리고 저녁을 먹은 뒤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도로는 한산했고 순조롭게 운전하며 해안도로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차창 위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은 빗줄기로 변했습니다.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작동시키고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시골 해안도로를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렸을까 저 멀리 헤드라이트 불빛에 무언가 어른거리는 형체가 보였습니다. 폭우 속에서 우산도 없이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자가 갓길을 위태롭게 걷고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위화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 그 여자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미러로 앞모습을 확인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정체 모를 공포심에 참아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려나갔습니다. 30분쯤 더 달렸을 때 아까의 공포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빗줄기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변해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 사고가 나겠다 싶어 저는 비상등을 켜고 해안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면 다시 출발할 생각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며 기다리다 보니 차 지붕을 두드리는 것엔 빗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스르르 눈이 감겼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잠결에 똑똑 하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빗소리겠거니 생각하다가 소리가 들려온 조수석 쪽으로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폭우에 온몸이 흠뻑 젖은 한 여자가 창문에 바싹 붙어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빗소리에 섞여 명확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분명 도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한 저는 망설임 없이 운전석 잠금 해제 버튼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의문이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 폭우 속에 가로등 하나 없는 해안도로를 걸어 다닌다고. 망설이는 제 머릿속으로 조금 전 길에서 봤던 검은 옷의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저는 다시 조수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광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전의 여자가 아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형상의 존재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황급히 시동을 걸어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두운 도로를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질주했습니다. 직선 도로가 끝나고 급한 코너를 도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존재가 바로 제 차 앞에 나타났습니다. 피할 겨를도 없이 저는 핸들을 급격하게 꺾었고 차는 빗길에 미끄러지며 갱음과 함께 큰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저는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서서히 눈을 떠보니 차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고 저는 안전벨트에 매달려 거꾸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 더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 팔로 차 천장을 짚고 다른 한 팔로 조심스럽게 벨트를 풀어 전복된 차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 밖으로 나온 제가 마주한 광경은 현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방은 삭막하고 모든 것이 죽어있는 듯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혹시 내가 죽은 건가? 여긴 대체 어디지? 혼란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던 순간 저 멀리 어두운 형체가 저를 향해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온몸으로 전해져 오는 살기에 저는 본능적으로 뒤돌아 살기 위해 달렸습니다. 잡히면 죽는다.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두운 숲속으로 정신없이 뛰어 들어갔지만 폐가 터질 듯한 고통에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숨을 곳을 찾던 중 몸을 숨길 만한 거대한 바위 틈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숨을 죽인 채 덜덜 떨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지만 머릿속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을 빠르게 훔쳐내는데 등 뒤에서 서늘한 한기가 느껴지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곳에는 새하얀 털을 가진 자그마한 토끼 한 마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난 토끼의 존재가 이해되지 않아 저는 그저 놀란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토끼는 그런 저를 가만히 응시하더니 서서히 몸을 돌려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몸을 일으켜 토끼의 뒤를 따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지만 신기하게도 하얀 토끼의 모습만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따라가던 어느 순간 갑자기 발밑의 땅이 꺼지는 느낌과 함께 저는 끝없는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둠에 휩싸인 채 제 의식은 다시 한번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살아라. 몽롱한 의식 속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 이끌리듯 제 의식은 서서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병원이었고 아버지께서 초췌한 얼굴로 제 곁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한 뒤에야 저는 제가 겪은 일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가 난 것은 맞았지만 제 기억과는 다르게 그날 밤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았다는 아버지의 말씀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안도로를 달리던 제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핸들을 틀어 차가 전복되었고 일주일 넘게 의식불명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그랬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잊지 못하시다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살려주셨나 보다.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제게 아버지께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제 할머니께서 토끼띠셨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지만 이내 어둠 속에서 저를 가만히 바라보던 그 자그마한 하얀 토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더니
끝내 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죄송했고, 그런 저를 끝까지 지켜주신 할머니께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깨어나기 직전 들려왔던 그 따뜻하고 익숙한 목소리. 살아라, 할머니께서 제게 해주신 마지막 당부였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할머니가 주신 두 번째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기적처럼 사업도 다시 회복되어 지금은 확장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할머니께서 항상 제 곁을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눌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내어 행복하게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 과학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 신비로운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해안도로 위에서 한 남자가 겪었던 섬뜩하면서도 동시에 가슴 저미도록 따스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한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더 많은 분들께 온기를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부디 이야기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자신만의 수호천사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작은 외식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 사업이 10년 차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이야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2019년 저는 이 세상과 하직할 뻔한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삶의 시작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적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께서는 홀로 생계를 꾸리시느라 늘 바쁘셨습니다. 그 텅 빈 자리를 온기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어머니이자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장 선생님께서 오늘 아침에 엄마가 예쁜 옷 입혀주셨나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운동회 날에도 아버지의 빈자리는 할머니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쓸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손만 잡으면 모든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온전한 제 편이 되어주셨고 세상에 기댈 곳 없다는 외로움을 느낄 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사춘기를 겪으며 어긋나려 할 때도 할머니는 묵묵히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 덕분에 저는 마음을 다잡고 학업에 매진해 대학에 갔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힘으로 무언가를 읽어보고 싶다는 꿈을 안고 철저한 준비 끝에 사업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계셨습니다. 늘 정정하셨던 분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터져나오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저희는 할머니를 생전에 늘 그리워하시던 고향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모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서 더 마음 아파하실 거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하늘에서 도와주신 덕분이었을까요? 사업은 신기할 정도로 순조롭게 풀려나갔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밤낮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며 이 길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시련이 닥쳤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은 제 사업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아마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가게의 매출은 바닥을 쳤습니다. 지금도 고물가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매일 밤 혼자 가게에 남아있을 때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떠올렸습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기댈 곳이 필요했던 저는 할머니의 온기라도 느끼고 싶어 무작정 차를 몰고 할머니의 산소가 있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너무 막막해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는 할머니의 산소 앞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모든 말을 토해내고 나니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큰절을 올리고 저녁을 먹은 뒤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도로는 한산했고 순조롭게 운전하며 해안도로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차창 위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은 빗줄기로 변했습니다.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작동시키고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시골 해안도로를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렸을까 저 멀리 헤드라이트 불빛에 무언가 어른거리는 형체가 보였습니다. 폭우 속에서 우산도 없이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자가 갓길을 위태롭게 걷고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위화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 그 여자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미러로 앞모습을 확인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정체 모를 공포심에 참아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려나갔습니다. 30분쯤 더 달렸을 때 아까의 공포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빗줄기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변해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 사고가 나겠다 싶어 저는 비상등을 켜고 해안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면 다시 출발할 생각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며 기다리다 보니 차 지붕을 두드리는 것엔 빗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스르르 눈이 감겼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잠결에 똑 하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빗소리겠거니 생각하다가 소리가 들려온 조수석 쪽으로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폭우에 온몸이 흠뻑 젖은 한 여자가 창문에 바싹 붙어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빗소리에 섞여 명확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분명 도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한 저는 망설임 없이 운전석 잠금 해제 버튼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의문이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 폭우 속에
가로등 하나 없는 해안도로를 걸어 다닌다고. 망설이는 제 머릿속으로 조금 전 길에서 봤던 검은 옷의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저는 다시 조수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광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전의 여자가 아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형상의 존재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황급히 시동을 걸어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두운 도로를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질주했습니다. 직선 도로가 끝나고 급한 코너를 도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존재가 바로 제 차 앞에 나타났습니다. 피할 겨를도 없이 저는 핸들을 급격하게 꺾었고 차는 빗길에 미끄러지며 갱음과 함께 큰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저는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서서히 눈을 떠보니 차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고 저는 안전벨트에 매달려 거꾸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 더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 팔로 차 천장을 짚고 다른 한 팔로 조심스럽게 벨트를 풀어 전복된 차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 밖으로 나온 제가 마주한 광경은 현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방은 삭막하고 모든 것이 죽어있는 듯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혹시 내가 죽은 건가? 여긴 대체 어디지? 혼란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던 순간 저 멀리 어두운 형체가 저를 향해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온몸으로 전해져 오는 살기에 저는 본능적으로 뒤돌아 살기 위해 달렸습니다. 잡히면 죽는다.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두운 숲속으로 정신없이 뛰어 들어갔지만 폐가 터질 듯한 고통에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숨을 곳을 찾던 중 몸을 숨길 만한 거대한 바위 틈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숨을 죽인 채 덜덜 떨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지만 머릿속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을 빠르게 훔쳐내는데 등 뒤에서 서늘한 한기가 느껴지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곳에는 새하얀 털을 가진 자그마한 토끼 한 마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난 토끼의 존재가 이해되지 않아 저는 그저 놀란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토끼는 그런 저를 가만히 응시하더니 서서히 몸을 돌려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몸을 일으켜 토끼의 뒤를 따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지만 신기하게도 하얀 토끼의 모습만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따라가던 어느 순간 갑자기 발밑의 땅이 꺼지는 느낌과 함께 저는 끝없는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둠에 휩싸인 채 제 의식은 다시 한번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살아라, 몽롱한 의식 속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 이끌리듯 제 의식은 서서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병원이었고 아버지께서 초췌한 얼굴로 제 곁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한 뒤에야 저는 제가 겪은 일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가 난 것은 맞았지만 제 기억과는 다르게 그날 밤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았다는 아버지의 말씀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안도로를 달리던 제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핸들을 틀어 차가 전복되었고 일주일 넘게 의식불명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그랬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잊지 못하시다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살려주셨나 보다.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제게 아버지께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제 할머니께서 토끼띠셨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지만 이내 어둠 속에서 저를 가만히 바라보던 그 자그마한 하얀 토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더니 끝내 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죄송했고 그런 저를 끝까지 지켜주신 할머니께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깨어나기 직전 들려왔던 그 따뜻하고 익숙한 목소리. 살아라 할머니께서 제게 해주신 마지막 당부였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할머니가 주신 두 번째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기적처럼 사업도 다시 회복되어 지금은 확장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할머니께서 항상 제 곁을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눌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내어 행복하게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 과학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 신비로운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해안도로 위에서 한 남자가 겪었던 섬뜩하면서도 동시에 가슴 저미도록 따스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한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더 많은 분들께 온기를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부디 이야기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자신만의 수호천사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작은 외식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 사업이 10년 차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이야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2019년 저는 이 세상과 하직할 뻔한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삶의 시작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적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께서는 홀로 생계를 꾸리시느라 늘 바쁘셨습니다. 그 텅 빈 자리를 온기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어머니이자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장 선생님께서 오늘 아침에 엄마가 예쁜 옷 입혀주셨나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운동회 날에도 아버지의 빈자리는 할머니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쓸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손만 잡으면 모든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온전한 제 편이 되어주셨고 세상에 기댈 곳 없다는 외로움을 느낄 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사춘기를 겪으며 어긋나려 할 때도 할머니는 묵묵히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 덕분에 저는 마음을 다잡고 학업에 매진해 대학에 갔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힘으로 무언가를 읽어보고 싶다는 꿈을 안고 철저한 준비 끝에 사업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계셨습니다. 늘 정정하셨던 분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터져나오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저희는 할머니를 생전에 늘 그리워하시던 고향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모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서 더 마음 아파하실 거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하늘에서 도와주신 덕분이었을까요? 사업은 신기할 정도로 순조롭게 풀려나갔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밤낮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며 이 길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시련이 닥쳤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은 제 사업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아마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가게의 매출은 바닥을 쳤습니다. 지금도 고물가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매일 밤 혼자 가게에 남아있을 때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떠올렸습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기댈 곳이 필요했던 저는 할머니의 온기라도 느끼고 싶어 무작정 차를 몰고 할머니의 산소가 있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너무 막막해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는 할머니의 산소 앞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모든 말을 토해내고 나니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큰절을 올리고 저녁을 먹은 뒤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도로는 한산했고 순조롭게 운전하며 해안도로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차창 위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은 빗줄기로 변했습니다.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작동시키고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시골 해안도로를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렸을까 저 멀리 헤드라이트 불빛에 무언가 어른거리는 형체가 보였습니다. 폭우 속에서 우산도 없이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자가 갓길을 위태롭게 걷고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위화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 그 여자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미러로 앞모습을 확인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정체 모를 공포심에 참아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려나갔습니다. 30분쯤 더 달렸을 때 아까의 공포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빗줄기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변해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 사고가 나겠다 싶어 저는 비상등을 켜고 해안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면 다시 출발할 생각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며 기다리다 보니 차 지붕을 두드리는 것엔 빗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스르르 눈이 감겼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잠결에 똑 하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빗소리겠거니 생각하다가 소리가 들려온 조수석 쪽으로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폭우에 온몸이 흠뻑 젖은 한 여자가 창문에 바싹 붙어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빗소리에 섞여 명확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분명 도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한 저는 망설임 없이 운전석 잠금 해제 버튼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의문이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 폭우 속에 가로등 하나 없는 해안도로를 걸어 다닌다고. 망설이는 제 머릿속으로 조금 전 길에서 봤던 검은 옷의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저는 다시 조수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광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전의 여자가 아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형상의 존재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황급히 시동을 걸어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두운 도로를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질주했습니다. 직선 도로가 끝나고 급한 코너를 도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존재가 바로 제 차 앞에 나타났습니다. 피할 겨를도 없이 저는 핸들을 급격하게 꺾었고 차는 빗길에 미끄러지며 갱음과 함께 큰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저는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서서히 눈을 떠보니 차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고 저는 안전벨트에 매달려 거꾸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 더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 팔로 차 천장을 짚고 다른 한 팔로 조심스럽게 벨트를 풀어 전복된 차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 밖으로 나온 제가 마주한 광경은 현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방은 삭막하고 모든 것이 죽어있는 듯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혹시 내가 죽은 건가? 여긴 대체 어디지? 혼란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던 순간 저 멀리 어두운 형체가 저를 향해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온몸으로 전해져 오는 살기에 저는 본능적으로 뒤돌아 살기 위해 달렸습니다. 잡히면 죽는다.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두운 숲속으로 정신없이 뛰어 들어갔지만 폐가 터질 듯한 고통에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숨을 곳을 찾던 중 몸을 숨길 만한 거대한 바위 틈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숨을 죽인 채 덜덜 떨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지만 머릿속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을 빠르게 훔쳐내는데 등 뒤에서 서늘한 한기가 느껴지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곳에는 새하얀 털을 가진 자그마한 토끼 한 마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난 토끼의 존재가 이해되지 않아 저는 그저 놀란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토끼는 그런 저를 가만히 응시하더니 서서히 몸을 돌려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몸을 일으켜 토끼의 뒤를 따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지만 신기하게도 하얀 토끼의 모습만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따라가던 어느 순간 갑자기 발밑의 땅이 꺼지는 느낌과 함께 저는 끝없는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둠에 휩싸인 채 제 의식은 다시 한번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살아라. 몽롱한 의식 속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 이끌리듯 제 의식은 서서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병원이었고 아버지께서 초췌한 얼굴로 제 곁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한 뒤에야 저는 제가 겪은 일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가 난 것은 맞았지만 제 기억과는 다르게 그날 밤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았다는 아버지의